북한군의 위협 분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군사 지휘 기구도입니다. 자, 북한의 지금 1인자는 여러분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자, 김일성을 비롯해서 지금 김정은까지 3대째 권력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의 군사기구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약관 32세에 불과합니다. 32세에 불과한 김정은이가 북한을 틀어지고 있으며 핵을 개발해서 끊임없이 미국과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자기가 선택한 시기와 장소에 핵을 쏘아서 그들의 의지를 어디 꺾어보겠다 하는 이런 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군사 조직을 보면 국방위원회 예하에 총정치국, 그리고 총참모부, 그리고 인민무력부로 편성이 되어 있고, 총정치국은 정치 사상에 관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인민무력부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내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군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총참모부 예하에는 정규군 10개 군단, 그리고 기계화 2개 군단, 평방사 군단. 이 평방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사일 부대 있죠? 미사일 부대가 바로 평방사 군단이다. 그 다음에 11군단. 11군단은 특수전을 수행하는 군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갑사단. 기갑은 전차를 포함한 기갑사단. 그리고 기보 4개 기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화 부대하고 일반 보병 부대를 결합한 부대가 바로 기보 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병 사단, 그리고 전략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특수전도에 있죠. 전략군. 그 다음에 항공, 반항공. 이것은 공군을 의미하는데, 북한의 공군은 육군 항공과 공군이 하나의 부대로 결합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공군의 전투기, 그리고 육군 항공은 헬기, 코브라, 500MD, UNH-1H, 이런 블랙호크, 이런 비행기가 공군과 육군 항공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하나의 부대로 조직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해군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군의 주요 보유 장비 현황입니다. 지상군 한번 볼까요? 전차가 4,300여 대, 장갑차가 2,500여 대, 그리고 야포가 8,600문, 그리고 방사포가 5,500여 문, 그리고 지대지 유도무기가 100여 기가 있습니다. 이 중 방사포, 그리고 지대지 유도무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여러분들 연평도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북한의 방사포가 떨어졌죠. 그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대지 유도무기, 미사일이겠죠. 이 미사일에 핵을 장착하게 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서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방사포 그리고 미사일 이 부분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해군 전력입니다. 전투함정 430여 척, 그 다음에 상륙함정 260여 척, 그 다음에 기뢰전 함정 20여 척, 지원함정 4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 자, 이 중 우리나라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력이 바로 여기 잠수함정. 이 잠수함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 물속으로 다니죠. 이 잠수함은 물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지상의 장비 또는 해상 장비로 식별해내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소냐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즉 수중 음파 탐지를 통해서 잠수함을 식별해내는 장비인데 이 장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움직이는 시기와 장소 이것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습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다. 또 이 잠수함에 미사일을 수중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우리가 대응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그런 입장이 있다. 또 이런 전력 면에서도 대단히 열세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공군 전력입니다. 전투기 820여 대, 감시 통제기 30여 대, 공중기동기 330여 대, 훈련기 170여 대, 헬기가 300여 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북한의 공군 전력들은 그 장비가 대단히 노후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네들은 유류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동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시뮬레이터에 의해서 모의 비행을 통해서 기술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적시적인 실전 상황에서 적시적인 어떤 전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북한의 예비전력 현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정규군을 제외한 예비전력입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정규군 말고? 정규군 뒷받침하고 있는 게 예비군 훈련이죠. 그 다음에 동원전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예비전력은 교도대, 그 다음에 노농저기군, 붉은 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 해가지고 770여 명이 있습니다. 자, 교도대 60만 명, 전투 동원 대상은 남자 17세에서 50세까지, 여자는 17세에서 30세까지. 노농저기군은 570만여 명인데 향토 예비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남자는 17세에서 50세, 여자는 17세에서 30세, 교도대하고 동일합니다.
붉은 청년군이 되는 100만여 명이 되는데 이들은 중학교, 군사조직, 14세에서 16세 되는 남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군사부대로서 40만여 명이 되는데 호위사령부와 군수동원 지도국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유사시에 전력 발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그 쇠뇌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사일 능력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군의 미사일 종류별 사거리입니다. 자,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500km입니다. 사거리가. 그리고 모수단 이거는 300km. 자, 스카드가 500km, 노동 미사일이 1300km, 모수단이 3000km. 그리고 대포동 2호는 10,000km. 이들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미사일 시험을 매번 하고 있죠. 국제적인 그런 제약, 국제적인 경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에도 자, 사거리를 늘려서 미국의 워싱턴까지 미사일에 의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협 속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그리고 미국, 일본 이러한 분단국가로서의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만 우리의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위협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판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한민국 분단국가로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국방정책, 이것은 계속 혼돈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유일한 어떤 정권이죠? 세습 정권이다. 1세대 김일성, 2세대가 누굽니까? 김정일이죠? 김정일. 3세대가 누굽니까?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이들의 세습은 우리 동양 정치 사상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현재까지, 현대에 이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이 세습 정권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인민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좋아져야 할 텐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해방 이후에 여러 대통령이 국민의 민의에 의해서 선출이 됐고, 또 선출된 대통령이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2만 불, 3만 불을 지금 목표치로 향하고 있는 실상이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은 뭘 개발했습니까? 핵을. 그러면 이 핵이 과연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핵의 위력, 과연 어느 정도일까? 잘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2차 대전을 종식시킨 원자폭탄 일본의 위력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3KT라고 그래요. KT. 자, 13KT라는 것은, 자, 1톤은 몇 킬로그램? 1000kg이죠, 1000kg. 1000kg이 1톤입니다. 자, 1kgton은 몇 톤이겠어요? 1000톤이 되겠죠? 1000톤. 그러면 10KT는 어디에요? 얼마요? 이게 1KT. 10KT는 0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이게 13,000킬로톤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안 가죠? 그러면 1톤의 위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100 바이 100 메다. 사방 100m. 축구장 하나라고 그러는데, 축구장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게 바로 1톤의 TNT의 위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요? 축구장 13,000개를 단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게 바로 13KT,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핵무기의 위력이라는 것은 아주 초기였기 때문에 크기도 대단히 컸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핵무기의 개발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소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륙은 좀 더 치명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불균형 상태를 뭘로 극복한다? 핵무기로 극복하기 위해서. 자, 앞서 설명드린 재래식 전투장비, 뭐 탱크라든가 무슨 전투기라든가, 무슨 해군 함정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핵무기를 뭐라고 하냐면 비대칭 전력. 자,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전투력을 특정 척선에 집중시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의도한 시간과 장소에 그냥 공격할 수 있다는 전력, 이런 것이 바로 비대칭 전력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위협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고, 또 이뿐만 아닙니다. 자, 대한민국의 서울에 13KT 정도의 핵무기가 터졌다. 그러면 반경 몇 킬로쯤 될 것 같아요? 2.5km. 2.5km에 있는 모든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삽시간에 열과 폭풍에 의해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사망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플러스 또 뭐가 있습니까? 열과 그 다음에 뭐예요? 폭풍. 그 다음에 뭐예요? 방사능. 그 다음에 뭐까지 있습니까? 낙진. 이런 효과에 의해서 소불이 과연 소불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노리고 핵을 개발해서 현재 경제적인 불균형 상태를 뭘로? 이협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의도대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국제적인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 지금까지 직무와 관련해서, 자, 뭘 공부했죠, 지금까지? 자, 인권과 뭘 공부했습니까? 뭘 공부했죠? 북한의 위협에 관해서 알아봤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이 국가 중요 시설을 경비하고 있는, 보안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여러분들의 임무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순찰 또는 조사, 그 다음에 감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 도난, 화재, 외부 침입, 그리고 출입자 통제, 그런 안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방문자에게 여러분들이 제복을 입고 또 때로는 총기를 휴대하고 방문자를 대하거나 할 때 제대로 된 대접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소중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귀중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서비스맨으로서 고객을 어떻게 감동시키기 위한,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인권에 관한 내용을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 자, 북한의 위협, 자, 재래식 전투, 재래식 전투 장비, 이것 또한 대단히 큰 위협이다. 특히 우리 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여러분들 출퇴근할 때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커다란 전유 탱크가 있죠. 요 탱크 용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0만 배럴이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 저게 AN2를 타고 와서 특수전 부대가 요 탱크 하나 터트리면 대산항 오염도가 얼마나 클 수 있겠습니까? 또 미사일 가지고 요거 폭파시켰다.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항상 핵뿐만 아니라 적의 능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상황과 사건이 발생될지 모른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위협 그리고 주요 전투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산항을 중심으로 한 그 주요 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